저는 이제 윤리적인 내용들 큰 틀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 이후에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화면을 함께 이렇게 보시면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구하는 생각들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일이지요. 7월 31일 있었던 일인데 관악구의 임대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하고 5살 아들이 이렇게 사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2달 전에 사망했는데 수도검침원이 방문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냉장고가 비어 있었고 고춧가루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탈북해서 건너온 서울 한복판에서 도대체 무엇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재단에서 이제 검토했던 건데 취업이나 창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은 이중적인 배제에 놓여져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한민족의 반쪽에 대한 부정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고 또 한국의 보수적인 집단들에게는 체제 우월성 선전과 북한 비판의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배제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탈경계 윤리를 요청하게 되는데 북한 이탈 주민의 시민의식을 다루는 윤리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윤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정의 행위 규범을 이야기하는 전통적 의미의 윤리학과 목적론이죠. 그리고 정언명령이 이성적 판단 주체로 인간에 부여하는 행위의 동기에 역점을 두는 윤리학, 곧 의무론과는 다른 차원의 윤리적인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포스트 모던 윤리를 지금은 바우만이 모성의 윤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에 대한 총체적이며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에게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정확한 어떤 윤리적인 개념,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상호 주체성의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안들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도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탈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탈북자 그리고 북이탈 주민 저는 이제 세터민이라는 게 참 뉘앙스가 좋았었는데 세터민들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로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제안하기를 남한 이주 국민 그러면 남한 이주 외국인도 있습니다. 난민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남한 이주 국민이라는 말로 대신하면 어떨까? 2017년인가 서울시에서 아마 이 이름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한 이주 국민으로 이제 좀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제 논문에서 이제 정착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규범 의식에 대한 것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착 경험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상입니다. 정착 후에 외상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이제 탈북하는 과정 중에서도 외상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정착 이후에도 계속해서 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상은 시도 때도 없이 의식 안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침투적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들이 정착 경험 가운데 우울증적 주체가 형성이 됩니다. 왜? 남한 주민들에 의한 배타성과 차별로 인해서 우울증적 주체로 형성이 되죠.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배타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죠. 국가주의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국민국가주의로 이렇게 바뀌는 어떤 세계적인 추세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배타성이라는 것들이 인간 존재의 어떤 한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탈북민 수저 계급론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2등 국민 뭐 이런 것들인데 2014년 오준 한국 유엔 대사가 연설을 했는데 북한 주민은 우리에게 남이 아닙니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이 말을 해서 극찬을 받았는데 그것을 들었던 한 탈북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그럼 우린 남일까요? 북한 주민은 남이 아닌데
탈북해서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남. 근데 남을 넘어서서 이 그 뭡니까? 좀 더 나가면은 제일 밑에 보니까 불가촉 천민에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탈북민의 수저 계급론과 2등 국민에 대한 인식들, 이것들이 우리 사회가 만들지 않았나. 네 번째는 이제 다시 탈북했지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재입국의 문제가 있는데 2017년 7월 이 본명은 전혜성인데 임지연 씨가 다시 이제 북한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돈을 벌고자 남조선에 갔지만 남조선 생활은 차별과 멸시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술집 등 유흥업소를 떠돌아다녔지만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따랐고 북에 있는 가족 생각에 하루하루 피눈물 흘렸다. 참 안타까워요. 이번에 돌아가셨던 그 40대 어머니하고 모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탈북을 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지만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서 탈남을 하고 다시 북한으로 입국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치, 경제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대안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탈북민들의 시민 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론가를 한번 차용했습니다. 한나 아렌트인데, 한나 아렌트가 활동적인 삶은 노동 작업 행위로 조명을 하고 인간의 조건에서 이번에 이제 번역돼 나온 책입니다. 정신의 삶에서는 정신의 삶을 사유, 의지, 판단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더 보강이 돼야 되겠지만 사유는 우정을 통해서, 의지는 사랑을 통해서, 판단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 가지 대안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탈북 이탈 주민도 마찬가지고 남한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법적 주체로 사유하기. 사유는 경험에서 발생하며 항상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사유의 전형이었던 아이히만을 말했던 아렌트는 우리 인간의 사유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적 주체로 사유하기. 국민이잖아요. 그죠? 남한 이주 국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법적 주체로 사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덕적 주체로 의지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도덕적 주체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소속의 정치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논문 내용에 조금 이제 나와 있는데 보강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판단하기를 통해서 인륜적 주체로 판단하기, 관심과 배려죠. 다른 사람들과 세계를 공유하려는 마음가짐이 발현될 때 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인륜적 주체로 판단하는 것, 뭐 요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섬세하게 좀 다듬어서 구체적인 예들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경계를 넘는 상호 주체성의 윤리를 말하고자 합니다. 경계를 넘는 그 상호 주체성의 윤리가 물론 이제 뭐 말로만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사회는 경계가 확장이 되죠. 수도권과 지역, 그리고 중앙과 주변, 우리 경상도 말로는 가세라고 얘기하는데 중심과 가세, 그죠? 그런 경계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오실 때 비를 안 맞았지만 저는 아침에 비를 맞고 경계가 확장이 되고 있고 후기 지구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탈세계화. 전에는 이제 세계화 시대여서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탈세계화가 되었고 국민국가적 배타주의, 보호무역주의, 대외고립주의,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나 중국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결국적으로 윤리적으로 뭐를 도출하냐면 탈진실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거짓의 시대를 개막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가짜뉴스들이 퍼지고 있죠. 이것들은 모두 다 탈세계화 때문에 경계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경계를 넘는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남한 주민들이 그들과 함께 만들어갈 통일 세상은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상호 주체성의 윤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문제는 미시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되지만 거시적으로는 탈세계와의 흐름 속에 어떻게 연대와 소통이 가능할까를 질문하는 물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를 넘는 상호 주체적인 윤리를 통하여 미시적이자 거시적인 윤리적 책임을 살펴봐야 됩니다. 몇 가지를 제시하는 첫 번째는 소속의 정치학과 맞춤형 복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처해진 사회적 위치성에 따라서 성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점과 선의 연대입니다. 이 트랜스 시스템 사회 왕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들 이제 점과 선의 연대를 좀 살펴보면 남한 사회의 이념적 가치는 시장 경제적 가치관이고 북한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이죠. 또 남한은 자유를 중요시하지만 북한은 평등을 중요시합니다. 19세기의 그 세계사적인 이념이 자유였다면 20세기의 세계사적 이념은 평등이죠. 그러나 21세기는 이제 사랑. 그래서 프랑스 3세기에 보면은 자유평등 박애가 있는데 박애가 사랑이잖아요. 그 아모르 문디라고 아렌트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개념들, 이 세계 사랑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상호 주체성의 윤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점과 선이 연대하고 서와 동이 연대하고 남과 북이 연대하고 점 그리고 서쪽 남쪽 그 다음에 지중해 세계 철학 이게 이제 서양 철학적 개념이고 아시아 세계 철학적 개념이 선과 동 그리고 북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다듬었던 것들이 이제 글에 나오는데 마페졸리의 이제 신부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자료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화의 장이 바로 종교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할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조금 다루기 위해서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적인 차이들을 무심하게 횡단하여 가로질러 가고 관습에 대해서도 모든 법리적 절차를 피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상이죠. 이게 보편적인 바울의 사상인데 이것들이 상호 주체성의 윤리의 어떤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탈북민들은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처럼 아직도 광장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광장으로 초대받는데 실패한 이들이 자신이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고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이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장면에 인용했던 글이 보면 이 다리 없는 새라는 글인데 고향은 북쪽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탈북민의 이야기입니다. 세터민들도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리 없는 새라고 그 시 제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리 없는 새가 아니라 건강하고 튼튼한 다리가 있는 새가 되는 것, 바다에도 빠지지 않고 저 하늘을 마음껏 경계해차하며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존중하는 사회, 나아가 마음의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될 것이다. 요 밑에 이 사진은 제가 부산에서 찍어온 사진은 아닙니다. 그래서 튼튼한 다리로 다리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다리가 있어서 튼튼하게 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런 북한 이탈 주민 또 우리 남한 주민들이 되어서 통일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